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관리 체계 예를 들어 ISS를 전공하려면 280개 하냐. 그러면 이 280개에서 각 항목들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1.1.1이거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증적을 넣어놓거든. 응? 맞아요. 그지? 근데 이제 요 PC 프로그램을 깔면 일단 이 안에 증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이 증적이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AI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증적이 올바른지 아닌지 뭐 체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가 볼 땐 단순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될 것 같거든. 이거만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걸 깔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1.2.2는 3개월이 돼서 이제 갱신 주기가 왔어. 그럼 이제 알람을 해주는 거지. 알람은 이걸 한 달 만에 갱신 주기를 잡았으면 알람을 하고. 이거 두 번째 앱에 대한 거지 지금. 이건 별개 또 네, 별개 프로그램. 이건 뭐 앱에라기보단 PC에 깔고 담당자가 하면 그냥 조금 보안 관리 솔루션이에요.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솔루션은 별로 없어서 요걸 한번 생각해봤어. 요게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제 컨설턴트 일이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차피 보긴 봐야 돼서 상세 내용을 보는데 뭐 이제 ISMS P까지 하면 300개가 넘거든. 여기에 이제 90개가 뭔가 80개가 더해져서 거의 370, 80개가 되는데 그럼 370, 80개에 대한 항목이 이제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되고 원래 현황판이라고 만들긴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엑셀 시트로 해서 만든 거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알람을 주고 뭔가 업데이트가 들어가면 뭐 파일에 대한 시간을 읽고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 됐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쉽잖아. 시간 읽고 이런 건 쉽잖아. 메타데이터 뭐 그냥 아니면 파일명이나 이런 거 보고 뭔가 이게 제대로 된 파일인지 아닌지를 보기도 쉽고 해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지. 그런데 궁금한 게 누가 입력해요? 입력 이건 원래 해야 되는 원래 매년 해. 원래 입력을 하면은 담당자가 하는 거 원래. 담당 입력을 하면 앱에서 그걸 연동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치. 뭐 프로그램이나 이게 핸드폰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어쨌든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뭐 뭔가 예를 들어 PCN 에이전트가 깔려 있고 그걸 내 앱하고 연동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마감 시간이 되면 딱 그걸 근데 자동으로 이제 알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야 될 게 있고 매월 해야 될 게 있고 뭐 주간이 있고 일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주기가 다 달라 이 체크리스트에. 그러면 체크가 되면 알람 안 줘도 되겠네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완료라고 그냥 완료됐습니다 표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업데이트 됐다라고만. 그리고 알려주면 되고. 이 항목들은 몇 개씩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예를 들어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 되는 거. 왜냐면 매년 얘네들은 인증을 받아야 돼서 이 항목들의 바뀐 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쫓아가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걸 만든 개발사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 납품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연초에 금감이나 이제 뭐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ISMS나 이런 것들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줘서 걔네한테 뿌리면 걔네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과금도 그때마다 라이센스를 안 사면 안 주면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 못 쓰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궁금한 게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항목이 바뀔 수 있어요 혹시? 매년 바뀐다니까. 매년 바뀌어요? 근데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 해마다 좀 다른데 뭐 3%에서 5%? 요 정도? 많아야 5%? 5% 정도. 뭐 200개면 많이 바뀌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뭔가 바뀐 거랑 이전에 있었던 게 매칭돼야 되거나 연결되거나 이런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혹시? 그냥 아예 독립적인 거죠 그냥. 그게 이제 걔네가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거를 발표하거든. 네. 그러니까 근보연 예를 들어 금융 근보연에서 그러면 그 상세 내역까지 다 줘. 이거는 뭐 변형됐다. 이거는 신설됐다. 여기에서 이걸로 변형됐다. 이거는 폐지됐다. 이러고 항목을 알려줘. 다. 그 항목은 약간 그냥 모든 사용자에 공유할 수 있게 정해놓는 게 더 좋겠네요. 그거 정해져 있어. 그거 배포되는 거야. 관리자 시스템에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 담당자들이나 우리 같은 그 기관 정보보호 업체한테 물어봐. 설문을 해. 어떤 항목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항목들을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보를 좀 게더링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짜깁기해서 판단해서 이런 항목들은 뭐 예를 들어 기술적인 거는 테크니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담당자가 보고 이건 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매년 배포를 해. 그 입력할 때 그럼 약간 검색 형태로 해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그냥 엑셀에서 이렇게 때려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엑셀에서 다 입력하게 하면 음. 오를 틀릴 수가 근데 걔네가 엑셀에도 체크리스트는 배포하거든. 하니까. 매년 연초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지. 괜찮네요. 딱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알람 주는 게 없고 그냥 지금은 없어. 사람이 딱 그때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매년 컨설팅을 받는 시기에 네. 그 시기에 다 업데이트를 해. 다 업데이트를 해요. 그 시기에. 네. 평소에 분기별로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 이제 중간중간 빼먹는 경우도 있지. 예. 그게 사람이 기억해야 되니까 이거를 되게 그런 거지. 어렵다. 잠깐 그게 자기 다 잠깐 다 일이야. 3개월 전에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에. 그 근데- 알람을 주면은 근데 어차피 3, 6, 9, 10이니까 그때 그래요? 알아요. 근데 3월에 뭐 해야 되겠네. 3월에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해야 되겠네 하고 네. 그냥 넘어갈 때도 그치. 많아. 넘어갈 때도 귀찮으니까. 많아요. 어차피 이거 안 해도 음. 뭐 연말에 컨설팅 오면 얘네들이 체크해주고 뭔가 업데이트 해주는 해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떠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 자료 자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일을 하려고 먼저 하죠. 해놓는 경우도 네. 있지. 연간이면 음. 예를 들어서 주기가 뭐 12월이면 그 다음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4월 달에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생각했냐면 이제 대기업들보다 요즘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왜 이제 은징 대상이 약간 애매하거나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기업들 담당자가 없거나 이런 데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 활용 가치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 일단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이거라도 그냥 도입을 해놓으면은 그치. 아무것도 안 됐다는 현황은 현황은 알 수는 알수 있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얘네가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미팅에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그냥 컨설팅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컨설팅 비용이 비즈니스를 발생하고 만들어 비즈니스가 쓰고, 생기는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무료로 뭐 쫙 배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니네들의 정보보호 상태나 현황을 알려면 이런 것들을 깔아서 점검해라라든가 깔아놓고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개설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너네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 뭐 300months 들어가고 뭐 얼마다 이렇게 견적도 내줄 수 좀,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여기가 280개면은 한 50개 정도 되는 체크리스트로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대거 없어질 예정이에요. 네. 좀 40% 이상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실태 점검이라는 게 무료로 뭐냐면 해줘.